네, 안녕하세요. 이화여대 교육학과에 근무하고 있는 정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세션은 3명의 발표와 또 토론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저한테 20분을 주셨는데 좀 더 빨리 끝내고 토론 시간을 좀 확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대전환과 에듀테크 트렌드라는 주제로 오늘 제가 발표를 준비했습니다. 디지털 대전환은 아시다시피 디지털의 변화, 적용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접어들면서 우리가 J커브라고 표현하는 빠른 속도로 기술의 변화를 경험하다가 코로나19를 경험하면서 더 빠른 속도로 디지털 전환이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아마 오늘 참여하신 분들이 연령대가 다양하신데요. 우리가 20년 주기로 디지털 전환의 변화를 우리가 최근에 경험해 왔다고 표현하는데 1980년대에 전산화, 컴퓨터가 등장하고 사실 제가 대학 다닐 때 손으로 보고서 쓰다가 컴퓨터를 쓰기 시작한 시점이 아마 이때가 아닌가 싶고 디지털화 2000년을 전후해서 인터넷과 이메일이 급속히 확산됐던 시절입니다. 이제 디지털 대전환의 시기는 정말 인공지능, 빅데이터 이런 다양한 기술이 삶의 거의 전 분야에 스며들고 있는 이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디지털 전환의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지고 있다라는 가속화의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효과와 범위가 확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라는 측면. 근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세 번째 측면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지난 디지털 전환에서도 경험했던 것처럼 이런 디지털 전환에 빠르게 적응하는 개인과 조직에게는 기회적인 요인이 될 수 있지만 반면에 이게 따라가지 못하는 개인과 조직에게는 상당한 위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지털 전환과 교육의 관계를 살펴보자면 기술과 교육의 속도를 볼 때 기술이 교육을 앞서가던 시절 그리고 교육이 또 기술을 선도해 가던 시절이 있었는데 최근의 상황은 누가 봐도 기술이 교육보다 조금 앞서가는 교육 시스템을 선도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이런 변화의 흐름에 따라서 교육이 또 다른 J커브 형태로 급격한 혁신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아마 쉽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이 돼서 많은 노력과 또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양한 분야에 AI가 활용되고 있는데 교육 분야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 우리가 ITS, 인텔리전트 튜터링 시스템으로 표현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AI 코스웨어라고도 많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AI 코스웨어 중에 대표적으로 이걸 개발해 온 기관이 카네기 멜론 대학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카네기 멜론 대학이 설립한 카네기 러닝에서 만든 메시아는 왜 만들어졌는가? 전 세계가 수학을 고등학교에서 배울 때 그 격차가 너무 심하다. 그래서 강의식 수업으로는 그 격차를 따라잡을 수 없다라는 이런 문제 인식으로 벌써 20세기 후반에 ITS가 개발되어 왔습니다. 학생 한 명 한 명의 맞춤형으로 학습의 기회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AI 코스웨어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매스 수학의 인텔리전트 어시스턴트를 해준다 해서 메시아인데 발음이 바로 메시아 신하고 발음이 비슷하죠. 그래서 수학을 신처럼 도와준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ITS가 영국에서 서드 스페이스 러닝의 형태로 AI 코스웨어가 활용되고 있는데 가운데 보시면 영어로 된 Closing the Math Attainment Gap 수학의 학습 격차를 클로징하겠다. 뭘로? with one-to-one 티칭으로 이걸 줄이겠다라는 것이 바로 모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학사 관리나 또 학교 생활에 있어서도 많은 시스템들이 개발되고 있는데 대학에서 개발된 대표적인 게 어드바이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공의 선택이나 수업 선택 이런 것들 도와주는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서울대라던가 중앙대, 성균관대에서도 개발이 됐고 제가
기획처장으로 1월 말까지 있었는데 이화여대에서도 작년에 채티라는 프로그램을 개발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교육부에 여러분들 만났는데 그때도 이 어드바이저가 고등학교 단계에서도 필요하다. 고교 학점제가 도입되면 한 학교 내의 교육 과정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이제 여러 학교의 수업을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 어드바이저와 같은 학사 관리 시스템이 또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좀 더 나아간 사례인데요. 클래스룸 케어 시스템 줄여서 CCS라고 하는데 이제는 학급의 관리에 있어서 CCTV를 설치해서 학생들의 표정을 가지고 평가를 중간에 보시면 이제 평가 점수가 84점인 학생의 사례가 보여지는데 오늘 이제 컨퍼런스에 참여하신 분들도 CCTV를 설치하면 얼마나 컨퍼런스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지를 점수로 다 매길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중국에서 이제 학부모들이 표정 관리 연습을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최근에는 오른쪽 위에 보시면 머리에 띠를 두르고 있죠. 그래서 이제 뇌파까지도 측정하고 있는 이게 이제 교육 분야의 제일 심각한 사례다. 저는 AI가 적용된 좋지 않은 사례로 중국이 지금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나 뭐 미국이나 다 이런 기술은 있지만 아직 적용하지는 않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민간에서도 많이 개발하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제가 일단 공공에서 개발한 걸 ITS의 일종을 가져왔는데요. EBS가 개발한 단추 시스템은 초중고, 초등학교는 잘 많이 활용은 안 되고 중고에서 학습의 진도에 따라서 학습할 수 있는 문항을 평가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의 종류라고 할 수 있고 초등에서는 똑똑 수학 탐험대가 1, 2, 3, 4학년용 팽톡은 AI 팽톡은 영어용으로 5, 6학년용이 개발되어 있고요. 이거 말고도 뭐 우리 오늘은 많이 참여 안 했지만 지난주에도 우리 에듀테크 박람회가 있었는데 우리 민간 업체에서 굉장히 많은 에듀테크 업체들이 이걸 개발해서 현재 활용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는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가 25년부터 수학, 영어, 정보 교과를 시작으로 아마 전 교과로 확대될 예정으로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AI의 코스웨어는 상당히 많이 활용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이외에도 오늘 이제 발표해 주시겠지만 클래스룸에서의 학급 관리라던가 학습에서의 과정 관리 등도 AI가 많이 활용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이제 생성형 AI가 또 등장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생성형 AI는 기존의 AI의 역할보다 달리 뭔가를 만들어내는데 텍스트, 이미지, 비디오, 오디오, 3D 코딩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다양한 이 성과물들을 만들어낸다, 생성해낸다라는 특징이 있겠습니다. 생성형 AI를 교육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유네스코에서 올해 발표한 내용에는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토론의 상대방, 협력적 코치, 가이드, 개인 튜터, 학습의 디자이너, 탐색의 도우미, 학습 동료, 동기부여자, 즉각적 평가자로서의 역할로 활용될 수 있고 이런 내용의 역할로 교수 설계에서 학급에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소장으로 있는 미래교육 연구소에서도 AI의 교육적 활용 방안으로 챗GPT를 교수자 입장에서는 교육적 활용, 학생 상담이라던가 아니면 연구의 활용, 행정적 활용으로 활용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제안을 했고요. 특히 학습자의 경우에 또 이제 성인들은 주도적인 학습자가 돼야 되는데 학습 목표의 설정, 학습 계획의 수립, 그리고 학습의 진행 과정, 그리고 평가 및 피드백에서 다양하게 이런 챗GPT나 생성형 AI를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유의사항이 있는데 이 챗GPT나 생성형 AI는 교재가 아니기 때문에 커리큘럼이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내용을 학습하기 위해서는 커리큘럼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는 교재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들에 도움을 받는 도우미로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AI의 활용에 있어서 저는 8가지 유의사항을 제안을 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주도성입니다. 학습자나 교수자가 이런 챗GPT에 너무 의존해서는 안 되고 주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라는 점. 두 번째는 안전성인데 학습자의 연령이라던가 수준에 따라서 활용 방법이 달라져야 된다라는 점이고 세 번째는 이제 정확성에 있어서 아직 부정확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창의성인데요.
제가 여러 이제 사례들을 저도 써보고 사례들을 보니까 창의적인 사람이 있으면 훨씬 더 창의성이 높아지는 증폭기 역할을 해주는 반면에 창의성이 낮은 사람이 있을 때는 창의성을 오히려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수준에 따른 활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정보 보호의 우려가 있어서 아마 기업들의 경우에도 대기업의 경우 주요 대기업은 정보의 챗GPT 활용에 있어서의 제한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고, 책임성의 측면에서는 표절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생성해내지만 기존의 문장이나 내용과 동일한 표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책임성을 갖고 표절과 저작권의 확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다양성의 측면에서는 이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편향성이 그대로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양성의 고려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제가 제일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공공성인데, 특히 이제 대학에서도 지금 막 경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유료 버전과 무료 버전의 이 차이가, 성능 차이가 되게 크기 때문에 유료를 쓰는 사람과 무료를 쓰는 사람의 역량에 있어서의 평가의 차이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분야에서 중간고사 때 챗GPT 3.5 쓴 친구랑 4.0 쓴 친구랑 글이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걸 어떻게 고려할 것이냐, 특히 중고등학교에서는 이런 유료 버전에 대한 활용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측면이 있겠습니다. 지식 교육이 필요한가라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철학과 교수님하고 같이 이 간담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지식 교육이 이제 필요 없다라고 발표를 하셨는데, 제가 바로 다음 발표에서 지식 교육은 더 중요해졌다라고 발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지식 교육은 얕은 수준의 암기 위주의 지식 교육을 말씀하신 거고, 저는 이해와 활용 중심의 깊이 있는 지식, 우리가 딥 러닝이라고도, 컴퓨터의 딥 러닝도 우리가 많이 쓰는데, 인간도 깊이 있는 딥 러닝을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챗GPT를 쓰면서 비유하는데, 중국집에 이 메뉴판 없이 주문하는 것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집에 메뉴판이 없이 주문할 때는 뭐냐면, 본인이 알고 있고 경험한 것만 주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많은 지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은 훌륭한 요리를 시킬 수가 있는데, 본인이 지식과 경험이 낮은 수준인 사람은 훌륭한 요리를 주문할 수가 없죠. 결과적으로 이 생성형 AI를 잘 쓸 수 있으려면 본인의 역량을 기르는 것이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건 바로 깊이 있는 지식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6C인데, 6C는 기존의 HRD에서 강조하고 있는 KSA를 포괄하고 있는데요. HRD에서 강조하고 있는 KSA는 knowledge, 스킬, 애티튜드입니다. 어느 것 하나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가장 중요한 중심은 저는 knowledge, 개념적 지식이 차지하고 있고, 스킬로서 중요한 것이 창의성, 비판적 사고, 커뮤니케이팅 사고, 융합 역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애티튜드를 포함한 인성과 커뮤니케이션 스킬, 사회성이 포괄해서 협업 역량, 이게 합쳐진다면 KSA라고 다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knowledge, 스킬, 애티튜드가 모두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동안의 교육 과정, 초중등, 대학, 그리고 연수기간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너무 리멤버와 언더스탠드에 치중해 있지만, 여기도 이제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측면입니다. 결과적으로 리멤버 언더스탠드의 기초적인 지식은 하이테크를 활용해서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경험과 활동을 통해서 apply, analyze, evaluate, create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교수자가 중심이 돼서 하는 이런 교육의 형태가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교육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이터치, 하이테크 교육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결과적으로 AI라던가 다양한 에듀테크를 활용한 하이테크 교육으로 지식 교육을 일부 보완할 수 있다면 활동을 통한 하이터치 교육이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초중등학교에서 많이 하고 있는, 대학도 지금 저 이화여대에서도
더 베스트 모델이라는 형태로 적용하고 있는 모델이 바로 플립 러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플립 러닝의 플립드가 바로 이 삼각형, 왼쪽의 삼각형이 뒤집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플립드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플립드가 되는 순간 교실 수업에서의 시간 비중이 언더스탠드와 리멤버에 쓰던 비중이 작아지고 위쪽으로 갈수록 이제 시간의 비중, 활용 비중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플립 러닝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오른편에 보시면 질문의 형태가 있는데요. Who, what, where, when. 우리가 초중등학교에서 많이 봤던 평가의 문항이 바로 Who, what, where, when인데, 이런 단순한 지식을 암기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HRD의 방향이다라고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향후에는 이제 교수자를 위한 AI가 가장 시급하다. 학습자를 위한 AI가 개발되고 있는 AI 튜터링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고, AI 보조교사는 바로 교수자를 지원하는 시스템인데, 교수자의 활동을 우리가 교수평기라고 표현하는데, 교수학습 계획하고 실제로 교수학습을 진행하고 또 평가에서 피드백하고 기록하고, 이런 과정들에 있어서의 다양한 어시스턴트를 바로 AI가 해줄 수 있다라는 점이 AI 보조교사의 활용 방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AI 튜터링 시스템은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자의 동기를 부여하고 학습자의 학습 과정을 분석하고 또 예측해서 추천하는 이런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학습자의 자기주도 학습을 이끌어주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동기부여입니다. 그래서 AI로도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지만 사실 교수자가 이런 동기부여의 역할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The best way to predict the future,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to invent it, 직접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저는 좋아하는데, 바로 주체가 돼서 이런 미래를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이 강연 내용에 대해서 썼던 책들을 소개해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 어린아이들이 저희 어떤 업을 하는지 역할극 하는 걸 잠깐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놀아볼까? 스토리북, 아트북, 이야기를 한번 들어볼까? 아트북을 한번 해볼 거예요. 선생님 너무 잘하세요. 우쭈지가 더 잘하는데? 실컷 떴는데? 잘 복습하고 다음 주에 보도록 하자. 방문 저희 교육에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자. 저희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핵심 메시지인데요. 이제 아날로그로 이제 되어 있는 걸 잘 아실 거고요. 또 학교 앞에는 이런 공부방이 있어서 하기도 하고, 특히 이제 저희가 좀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이제 강원도 철원인데요. 뭐 우리 최전방, 오지 이런 곳에도 다 저희 방문 선생님 가시고 공부방이 있어서 우리 싱크빅에서 만드는 좋은 컨텐츠들 이 아이들이 저 뚝방길 따라서 학교 끝나면 쪼로록 걸어오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 만드는 것 자부심 가지고 있습니다. 싱크빅 학습센터 이제 뭐 아파트나 학교 앞에 이렇게 존재하고요. 그래서 이제 아날로그 회사가 43년 된 회사가 에듀테크라는 변화에서 어떻게 이제 디지털화하게 되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북클럽이라고 하는 책을 디지털로 이제 전환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큐레이션해서 10,000권 정도의 책들을 이렇게 권해주는 거에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그것들을 보는, 그리고 여기서 학습을 하는 아이들의 각종 데이터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서 데이터들을 굉장히 잘게 저희가 보관을 하고, 또 교수님들 모시고 전문가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다양한 그 이론 모델을 적용을 해서 저희가 이제 AI 제품을 만들게 왜 됩니다. 이렇게 수학은 안 늘지? 당신이 문과 나왔잖아. 그래도 책상에 앉아는 있는데. 그니까 당신 닮았네.
수학 점수 빅데이터로 분석해 볼까요? 50초가 소요되는 문제인데 단 12초 만에 풀었군요. 문제를 아주 습관적으로 대충 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고쳐야 돼요. 근데 누구? AI 코치입니다. 실리콘밸리에서 왔어요. 치밀한 빅데이터 분석으로 엄마보다 내 아이를 더 잘 아는 이것이 오늘의 공부법. 웅진북클럽 AI 학습 코칭. 웅진북클럽. 공부 습관 놓치지 않을 거예요. 저도요. 지금은 에듀테크가 익숙하시고 AI 학습이 익숙하시겠지만 8년 전, 10년 전에 생각하시면 사실은 누구도 어떻게 AI를 학습에 적용해야 되는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AI가 이렇게 캐릭터 통해서 대화하는 것이 AI인가? 물론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됐던 거고요. 이를 통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넛지해서 행동 교정도 하고.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는 아까 그 학습 모델들을 AI 알고리즘화해서 회원들이 다 다를 때에 개인화된 난이도, 시간과 난이도를 분석을 해서 개인화된 문제 추천, 개인화된 난이도에 의한 평가 코칭 이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그 AI의 연구의 방향을 정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적정한 난이도, 플로우 이론에 의거해서 아이들이 좀 풀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가는 형태로 해서 유형을 강화하고, 그래서 모르는 문제는 좀 쉽게, 또 잘 아는 문제는 조금 더 어렵게, 그리고 반복도 해주고 이런 형태로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선생님이 가시기 때문에 방문 공부방 선생님들이 가셨을 때 오답을 분류해서 오답 위주로 첨삭지도 하실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을 좀 넣었고, 또 선생님하고 아이하고 엄마하고 다 이런 학습 분석을 통해서 아이에 대해서 진단을 실시간에서 할 수 있는 형태로 해서 실제로 이제 AI 학습이 효과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카이스트하고 저희가 같이 연구를 해서 푸는 문제도 조금 더 아이들이 도전적으로 많고 정답률도 올라가고, 특히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습 완강률인데 이런 이제 여러 가지 효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AI 이니셔티브를 갖기 위해서 막 그 굉장히 서둘러서 진행을 했고, 그래서 최다 특허를 보유하고 있고, 아니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최근에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발표하셔서 디지털 교과서까지 나온다고 하니, 사실은 이 방향, 교육부 장관님께서 발표하신 방향을 저희가 한 6년 전쯤에, 10년 전쯤에 디지털화를 시작하고 8년 전쯤에 AI를 도입하고 학습의 AI가 어떤 방향일까 6년 전쯤에 정했던 거하고 굉장히 일치해서 이렇게 저희 나름대로는 방향을 잘 맞춘 것이 다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이런 종합학습물 AI 분야에서 1등 저희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전통회사에서 DT, 저희 오늘 이제 HRD 컨퍼런스인데요. 전통회사가 이런 거를 하자, 에듀테크를 하자라고 선언을 하면 내부의 인원은 사실은 IT 인원도 하나도 없고 기획 인원도 하나도 없고 AI는 어떻게 쓰며 쌓이는 데이터는 어떻게 보관을 하고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사실은 막막하잖아요. 이제 그것들을 저희가 이렇게 한 4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 이제 IT 개발실, 연구소, 그래서 에듀테크 연구소 이렇게 만들어서 인재를 많이 영입하고요. 또 그 내부의 직원들을 많이 길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본사 직원이 550명인데 그중에 50% 이상이 다 IT 연구원들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연구를 내부적으로 진행을 했다. 그리고 인프라 전체를 저희가 다 클라우드로 전환하면서 저희가 잘하는 거에 집중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말자. 우리가 특히 이제 유연하게 가자. 컨텐츠를 얼마나 쓸지, 해외에서 서비스를 할지 안 할지 10년 전쯤 생각하고 6년 전쯤 생각했을 때 기준으로 보면 가면서 줄 맞춘다. 그런 개념일 적에 클라우드 전환을 해서 가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고요. 특히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을 많이 추진하게 돼요. 오픈 이노베이션 개념 아시죠? 저희 이제 연구원들이 못 풀면 우리는 이제 그 문제를 잘 못 풀겠으니 이분의 전문가가 나서서 좀 같이 나서서 풀어봅시다. 저희가 돈도 드리고 데이터도 드리고 과제도 드려서 그것들을 하고 나면 같이 공동으로 사업을 합시다라고 해서 2016년부터 AI 같은 경우에는 처음 이제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회사하고 협업을 해서 진행을 하고, 그리고 나서 알고리즘을 저희가 마지막으로는 기술 이전 받고 돈을 더 드리고 사와서 지금은 이제 내재화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많은 회사들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루이드하고 영어하고 관련돼서 문법은 다 저희가 루이드하고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초등하고 중학,
이렇게 해서 하고 있고 또 아티젠이라는 회사하고 AR하고 관련된 AR 북 관련해서는 또 오픈 이노베이션을 해서 이렇게 마커를 통해서 이렇게 디지털 태블릿에 카메라 또는 거울에 있는 것들을 이용을 해서 아이들이 이제 인터랙티브하게 재미있게 종이책을 보는 오히려 디지털의 힘으로 종이책을 보게 만드는 기술들을 저희가 도입해서 20만 세트 국내에서 한 6천 권 정도를 판매를 6천만 권 정도를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고요. 지금은 이제 해당 분야에 이제 수출도 열심히 해서 특히 수출을 하다 보니 공교육에 많이 들어가져서 국내 공교육에도 해봐야 되겠다라고 할 정도로 딱 한 대만 가지고도 수업이 아이들이 저렇게 몰입하고요. 그리고 그 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제 나올 텐데요. 손을 그냥 버쩍버쩍 듭니다. 그래서 이 교실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영상 계속 확인하는데 굉장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수업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하는 모습이고요. 그래서 각종 전시회에 나가서 호평 받고 있고요. 그리고 수상 이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학부모 전 세계에서 미국에서 학부모님이 주는 상, 영국에서 어린이들이 주는 상, 또 선생님들이 주는 상 미국에서 그렇게 받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어린이들이 이제 배트에서 직접 일일이 스티커 붙여서 440개 업체 중에서 저희 제품이 제일 좋다 이렇게 해주신 상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 외에 오픈 이노베이션은 화상으로 교육하는 거라든가 그래서 국내에서 저희가 한 200억 정도 화상 교육으로 가장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오픈 이노베이션 계속해서 확대해서 저희가 못 푸는 문제를 풀 수 있다고 나서시는 분들께 계속해서 과제 드리고 용역비 드리고 해가면서 함께 풀어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내재화해야 되겠죠. 다 오픈 이노베이션 할 수 없고 HRD 관점에서 저희 인원들 아까 많이 뽑고 많이 가르치고 많이 경험시키고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내재화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입니다. 저희 회사에 이런 메타버스 할 수 있는 처음에 유니티라는 엔진을 선정을 했을 때 이런 거 이제 해본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IT 개발실에조차도 이제 한 명도 없었는데 그것을 이제 신입사원 채용하고 경력사원 채용하고 교육시켜서 이렇게 교실에 가서 이제 아이들이 오늘의 학습 풀게 하는 것만으로도 메타버스에서 이렇게 학습을 하면 자기 아바타가 이렇게 하는 것만으로 학습 완료율이 상승하고요. 도서관에서 이렇게 사서 선생님이 추천해 주신 책만 가지고도 가서 그 책을 고르고 이렇게 대화하는 것만으로도 독서 완독률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메타버스를 게이트웨이화해서 아이들이 2D 세상, 3D 세상에서 공부를 굉장히 자유롭고 재미있게 오래 체류하면서 로그인하는 거 공부하려고 하면 좀 지루할 거잖아요, 아이들이. 근데 이제 재미있게 학습하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용률 자체가 메타버스를 통해서 저희 그 스마트폰 플랫폼의 사용량 자체가 굉장히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 저희가 이 시간도 좀 제한해보고 문제를 풀면 좀 체류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좀 바꿔보려고 계속 이제 원래 기계획돼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전문가님들하고 해 나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조금 더 공부, 학습, 독서 쪽으로 이렇게 좀 방향을 바꿔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교과 학습에서 진도에서도 이렇게 메타버스 표시가 있어서 누르면 실제로 그 메타버스로 저희가 만들어 놓은 월드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유니버스가 2주 간격으로 지속해서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 설명하는 건데요. 재미있는 것은 모두 이렇게 어린 아이들이 엄마한테 설명하라고 엄마들이 다 하시거든요. 영상들을 보면. 그러니까 그만큼 아이들은 문제가 없다. 아이들은 정말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학습을 잘할 의지가 있구나라고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다에서 이렇게 퀴즈도 풀고요. 저것도 잡아서 자기 어류도감을 만들어서 자기 백과사전도 꾸미고 그러면 실제로 백과사전하고 연결도 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챗GPT가 나오면서요. 챗GPT로 저희가 대화형 서비스를 여러 번 시도했었는데 다 잘 안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대화형 서비스를 해줄 수 있는 그 AI 엔진들이 사실은 아이들 수준보다 높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된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특히 교환 학생이 투입돼서 영어로 아이들하고 대화를 한다든가
이게 이제 아이들이 말로 하는 방법이 있고 밑에다 쓰는 방법이 있어서 대화를 연결해서 갈 수 있고요. 또 이렇게 우주 같은 경우에도 설명 이렇게 해서 저희가 네이버 하이퍼크로바 X나 챗 GPT 두 가지를 연결을 해서 아주 그 프롬프트 엔지니어를 지금 또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눈높이에 맞게끔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해서 가고 있고요. 이런 인프라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접합을 해서 학습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플랫폼들의 생성형 AI를 이렇게 더해서 가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디지털 전환, 기존 사업의 전환, 또 미래지향형 플랫폼 사업, 또 기술적으로 해외의 에듀테크의 수출 이런 형태로 해서 오픈 플랫폼, 연령과 영역의 확장으로 인구가 주는 현상에서의 웅진 싱크빅을 잘 만들어 나가려고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메타버스라든가 챗 GPT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게임, 교육 게임 같은 경우에는 전부 저희가 양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대회를 통해서 예전 같으면 다 경력, 공채 뭐 이렇게 했었을 텐데 그렇게 안 하고 엊그제도 저희가 3회 대회를 했는데 게임 대회에서 우수한 사람들을 만들어서 채용도 하고 채용 안 한 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교육 게임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교육 게임 분야에서는 벌써 굉장히 좋은 자리를 저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고요. 또 취업 연계형으로 부트캠프해서 유대미로 사전에 공부하고 유대미로 부트캠프하고 인턴십 하면서 아까 유니티나 챗GPT하고 관련된 프로젝트에 직원들이 참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우수 교육생들은 이렇게 조기 인턴십을 통해서 저희 정직원이 되어서 메타버스 팀이 저희가 한 35명 정도 되는데 정직원이 그 중에 약 뭐 한 25명 이상, 27, 8명 정도는 다 저런 유대미 부트캠프를 통해서 선발된 직원들이고요. 아까 보신 그런 바다 이런 것들도 다 인턴 사원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인턴 사원이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인턴 사원 둘이서 뚝딱뚝딱 만들어서 본 서비스에서 아이들이 제일 좋아하는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런 것이 사실은 HRD의 힘이다. 저희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희 볼모지였는데 교육회사였는데 IT적으로 이렇게 해서 백과사전의 개념도 이렇게 바꾸고 직원들이 스스로 이렇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는 점에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고요. 과거로 가서 이렇게 뭐 맘머스도 만나고 신석기 시대의 뭐 이런 그 발굴도 해보고 이런 것들도 다 하고요. 중간에 게임 요소 넣어서 너무나 재미있게 하면서 여기서 학습한 거는 각인 효과가 있어서 아이들이 재미있게 학습하는 그런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재의 영입 경로 그리고 발굴 그리고 교육 그리고 프로젝트 베이스의 경험 그리고 뭐 믿어주고 사실 양성하는 면도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유대미 조금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 글로벌에서 제일 큰 프랙티컬한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것은 아마 아실 거고요. 특히 이제 챗GPT처럼 이렇게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정말 누구나 강사가 될 수 있고 글로벌에서 강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챗GPT 강사를 섭외를 해서 강의를 기획하고 만들어서 하면 강의를 몇 개나 얼마나 전문가를 우리가 섭외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이제 전 세계에서 정말 일주일에 100명씩 이렇게 들어와서 금방 6,000개가 되고요. 6,000개가 된 거 중에 그 집단 지성에 의해서 이 강의는 좋아 나빠가 리뷰와 평점에 의해서 갈리면서 분야별로 챗GPT의 일타 강사들이 쫙 갈립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정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굉장히 이번에 챗GPT 나왔을 때 놀랐었고요. 그 외에도 양자 컴퓨팅이라든가 뭐 태블로라든가 AWS라든가 다양한 기술에서 이렇게 되고요. 생성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6,100개 정도 이상이 이렇게 보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강호의 고수들이 이렇게 나와서 직접 이렇게 강의를 하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평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고요. 그래서 그 베스트 강좌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분들도 이렇게 리뷰 다 달아주시고 하기 때문에 그에 의해서 믿고 이렇게 할 수 있어서 플랫폼의 투사이드 마켓 효과. 그래서 공급자가 많아지니 강의를 듣고 싶은 사람이 많아지고 강의의 질이 좋아지고 강의를 듣는 사람이 많으니 나도 돈 좀 벌어볼까 내 지식을 좀 나눠볼까 하고 공급자가 늘고 이것이 이제 잘 돌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잘 돌리는 플랫폼을 국내에 들여다가 하니 해외의 좋은 교육 강좌 같은 것들이 잘 동작하더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 이렇게 베스트 컨텐츠를 큐레이션해서 기업 대상으로도 저희가 제공하는 유대미 비즈니스라고 하는 B2B 대상의
컨텐츠 비즈니스도 하고 있고요. 학교 기관에도 많이 공급하고 기업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건너편에 부스가 있으니까 이따 가실 때 한번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삼성전자나 삼성인재개발원 등 LG전자나 LG엔솔 등 다양한 회사, LGCNS 같은 경우에는 대표님이 막 나셔서 전 직원 다 교육하고 워낙 잘 쓰고 계시기 때문에 잘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블라인드 같은 데서 좋은 평가 받았다는 걸 저희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다양한 스타트업들과 CTO 분들, CTO 조직하고 콜라보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스로도 굉장히 이런 그 인재를 기르는 힘의 리스킬, 업스킬, 저희가 없던 인력들을 만들어내는데 유대미가 큰 도움이 되었고, 저희 지금 보신 것처럼 에듀테크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인적 역량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인적 우수 자원 저희 HRD 상도 받았었고요, 인증도 받았었고요. 앞으로도 저희 그 인원들의 좋은 경험, 좋은 기술 이렇게 성장하는 직원들 만들어서 사업적으로도 잘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이크 잘 나오네요. 네. 이렇게 두 분 대표님하고 함께해서 너무 반갑습니다. 네. 네, 좀 전에 저를 포함해서 3명의 특강을 들었는데요. 제 강의는 제가 직접 듣지는 않지만 이건 두 분의 강의를 들으면서 굉장히 많은 인사이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별로 안 얻으셨어요? 많이 얻으셨죠? 네, 고맙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좀 올려주시기로 하고요.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재밌고 즐겁게 들었는데요. 먼저 이재진 대표님께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웅진이 그동안 제가 어릴 때도 있었던 것 같고 굉장히 오래된 기업인데 이렇게 급격한 변화에 어떻게 보면 선도적으로 좀 변화를 잘 하시게 된 것 같아요. 결정적으로 이런 미래를 예측하고 변화에 대응하는 원동력이 있었다. 그러면 어떤 게 좀 그런 변화를 이끈 동력인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012년에 분기 적자를 처음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회사에 이제 비상 상황이 되었고요. 그 원인 중에 하나는 결국은 이제 인구가 줄고 경쟁이 격화되는 것에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인구가 주는 것은 지금 생각해 보시면 2012년, 13년에 그 분들이 지금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 학생들이 다 대학을 가면서 요즘 대학이 이제 그것을 직면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걸 일찍 맞이했고요. 결국은 그것을 맞이했을 때 기존 교육 방식 외에 다른 방식으로 전환을 해야 되겠다, 혁신해야 되겠다. 특히 그것이 결국은 아이들의 공부와 독서, 학습에 도움이 돼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온라인, 오프라인, 그 다음에 관리, 우리 싱크빅 선생님들의 관리까지를 3가지가 다 균형 있게 되는가를 목표로 하는데 디지털이 이제 제일 저희 역량 중에 처지니까 마치 그거를 향해서 정말 큰일 날 것처럼 저희가 매진을 해왔습니다. 10년간. 다시 웅진에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제목이 업스킬, 리스킬 또 요즘에 유행하는 크로스 스킬, 요즘에 성인 학습의 키워드인 것 같은데요. 유데미가 상당히 인상적인 것 같은데 유데미는 이제 기존에 다른 여러 가지 무크도 있고 유튜브도 많이 이런 걸 하는데 유데미를 하게 된 어떤 계기가 있었을 것 같은데요. 대표님 그 부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무크는 크게 콜세라와 유데미가 제일 유명한데요. 콜세라는 학교에서 많이 쓰시고 굉장히 아카데믹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 현장에서 사용하려고 하면 유데미가 훨씬 프렌들리하고 필요한 지식이 많고, 그리고 저희도 반신반의했던 것들이 검증되지 않은 그 많은 강사들이 그렇게 강의를 올리면 그것들이 이렇게 진짜 잘 찾아서 그걸 가지고 자기 직무에 도움되게 활용할 수 있을까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전혀 고민할 필요가 없더라. 너무 젊은 직원들이 능동적으로 잘하고요. 아까 그 취업 부트캠프 그 학생들의 열의를 보고 제가 사실은 저희 그동안 지금 한 40명 이상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감동하고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네, 웅진에서 그 싱크올이 사실 학생들 학습자의 어떤 학습 태도, 습관, 잘못된 것들을 해주는 걸로 상당히 유명한데
부모들도 사실 자녀가 어떤 습관인지 모르고 그냥 시간만 재주고 어디까지 풀었나 이런 것만 보는데 이런 습관들을 잡아주는 게 제일 궁금한 게 저는 안 써봐서 잘 모르긴 하는데 이걸 통해서 많이 교정되고 개선된 사례가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저희가 그 아이들의 그 습관 그러니까 교정하는 것이 초등학생한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공부를 재밌게 하는 것들이 몰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요소들을 넣어서 하고 있고, 그 요소들이 이제 아이들도 지루해하고 금방 또 변화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그것들을 바꾸고 AI도 넣고 메타버스도 넣고 AR도 넣고 해서 그 몰입을 돕는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교육에 도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저희 전문 교수님이 6분 정도 계십니다. 그래서 6분과 함께 논문을 써가면서 특허를 내가면서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볼 때 이제 AI가 막 그 더 확산되고 개발되고 있는데 사실 AI만으로는 아직까지는 교육이나 이런 HRD가 잘 되지는 않는다라고 저는 아직까지 생각하고 결과적으로 사람이 중요하다. 결국 관계, 사람들의 관계가 중요한데 그 관계를 어느 정도로 더 잘 AI가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아까 제가 강조했던 건 하이터치와 하이테크의 결합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마 웅진도 그렇고 클라썸도 그렇고 이런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잘 연결해 주는 AI가 이렇게 풀처럼 글루라고 표현하는 관계를 연결해 주는 이런 역할을 해줄까가 핵심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런 사람들의 관계와 AI의 역할에 대해서 어떤 미래 비전이 있으신지 대표님 먼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디지털은 도울 뿐, AI는 도울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은 저희 싱크빅 선생님들과 뷰크리에이터 분들이 아이들과 함께해서 온앤오프 관리 이렇게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여러 툴들을 쓰는 것이고요. 또 성인이 되면 또 성인 툴, 저희도 그 유데미 가지고 이 멘토링 서비스 제공하는 거는 클래썸 저희가 아마 초기 고객일 겁니다. 그래서 해보면 결국은 그런 그 돕는 것, 넛지 해주는 것, 그 마스터 코치가 이렇게 조금만 더 요거를 조금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스타 플레이어 아니어도 되고 일타 강사 아니어도 되고 그 코치 역할을 하시는 분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기 저희 43년의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AI하고 공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제가 직접 경험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국내 두 중견기업이었는데요. 중견기업의 두 기업의 설비도 똑같고 원자재도 똑같은데 두 기업의 생산성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두 공장에 한 기업의 두 공장에 똑같은 기계와 원자재를 써도 왜 성과가 다를까? 결국은 사람이 그런 걸 어떻게 조율해 갈까 하는 건데 HRD도 정답이 없기 때문에 오늘 HRD 담당자분들이 많이 오셨을 텐데 어떤 컨텐츠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조화롭게 이끌어 갈 것이냐 이게 HRD 담당자의 이 역량에 따라서 그 기업의 HRD 역량이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 HRD 담당자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생각하면서 박수 한번 쳐주시죠. 우리 모두를 위해서. 네. 교육 회사에서 IT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 저력 그리고 그런 방향성의 설정은 어떻게 하게 되었는지 궁금합니다라고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절박함에서 시작했고요. 비즈니스 모델이 슬로우 다운 하는데 결국은 1등만 살아남는다고 치면 그 교육업체가 한 10개 되거든요. 그 과정에서 남기 위해서 디지털 전환 그리고 현재와 다른 혁신적인 교육 그리고 트렌드에 맞는 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사실은 그 질문의 답이라고 하면 저희는 이제 절박함에서 탈출하기 위했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HRD라는 개념에서 정말 직원들한테 투자해서 저희 직원들이 한 몫씩 다 하는 직원으로 변경을 해냈다. 그런 측면, 마케터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무슨 뭐 그로스니 퍼포먼스 마케팅 10년 전에 5년 전에 하나도 몰랐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나 전문가가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절박함 그리고 변화에 대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정재윤 교수님, 이재진 대표님 그리고 이채린 대표님께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